모든 결과는 저희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 의석의 붕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에 회초리로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20대 총선 막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여야의 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재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소야대가 아닙니다. 제1당도 바뀌는, 야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런 여소야대.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20대 총선 결과 정리하면서 앞으로 향후 정치판 어떻게 변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원래 네 분이 나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진공 교수님은요, 지하철을 거꾸로 타셔서 지금 다시 타고 오시느라고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님,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그리고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하철 거꾸로 타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것, 사실 오늘은 어제 끝난 총선 결과를 저희가 크게 한 네 가지 주제,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각 당 대표들의 입장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예. 자, 일단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거 사실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으면 구름 안 만들었을 겁니다. 폭풍으로 만들었죠. 예? 이게 구름이 아니에요, 지금. 자, 김종인 대표는 구름과 맑음. 요건 전 아주 동의합니다. 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 햇볕은 쨍쨍. 동의하시죠, 다? 아니, 이거 저만 동의하면 소용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 예. 이것도 적절하세요, 지금? 예. 김무성 대표? 뭐 그림 저렇게밖에 달리 그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뭐 거의 빙하기가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렇긴 한데. 아니, 저는 사실 김무성 대표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전 사실 어제 상황실도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미리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좀 거기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강 교수님도 지금 날씨 동의하세요? 김무성 대표 지금 너무 구름이 양도 작고 너무 맑아요. 너무 맑죠? 네, 너무 예. 맑아요. 비바람이 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안철수 예? 대표는 정말 표정하고 저 햇볕하고 똑같아요. 예. 해맑은 표정. 김종인 웃고 계시는 대표는 표정. 근데 원래 표정이 네. 이러세요. 그냥 좋아도 이 표정. 약간 덤덤하시는 그래도 거죠? 이 표정. 예. 우리 최단비 변호사. 최단비 교수는요? 어떻게? 저도 김무성 대표는 일단 표정 자체가 저기 잡히신 게 일부러 저걸 잡으셨겠지만 좀 더 어두우신 건 맞는데 저는 김종인 대표도 구름이 저거보다 좀 적고 햇살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름이 너무 많아요. 아니, 햇살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구름은요. 이게 앞날을 대비한 앞날을 구름입니다. 대비한 이게 구름입니다. 지금 예. 어제만 하면 당연히 이거죠. 네. 근데 앞날을 대비한 구름이다. 예, 이거죠. 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참패, 거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어제 선거 결과 보면서 예.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 이런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이번 선거가 백성을 국민으로 만든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백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없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이라고 하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걸 일반적으로 백성이라고. 근데 국민이라고 하면 이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예.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수영 시인이 쓴 풀이라는 시를 보면 민초나 대중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큰일이 닥치면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예. 그런데 또 일어나야 될 때가 되면 바람보다 더 먼저 빨리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정말 힘없어 보이고 행동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합쳐가지고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새누리당 참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일면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모든 신문을. 그랬더니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 이렇게 썼고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이게 일면 톱 기사 제목이에요. 조선일보는 이제 일면에서는 새누리 참패, 더민주 환호, 국민의당 돌풍 이렇게 썼는데 이면에 가면 이렇게 썼어요. 청와대의 불통과 여당의 이한구표 공천, 보수도 등 돌렸다. 이렇게 썼고 경향 한겨레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향은 박근혜 정권 심판당했다. 이렇게 썼고 한겨레는 이토록 무서운 민심, 여소야대로 바꿨다. 정말 그 무서운 민심의 채찍질. 이건 회초리도 아니고 저는 몽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회초리를 내리치는 권력에 대해서 그 민초들에 대해서 정말 잘 쓴 기사라고 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책임론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일단 그만뒀어요, 오늘. 뭐 그게 생각보다 빨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 지금 근데 이양구 책임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책임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책임이 저토록 큰가요? 누구도 동의 안 하는 대목이죠, 사실은. 예. 이번 같은 경우에 가장 그 결정적인 변수가 결국은 이 친박공천 아니었습니까? 예. 친박공천 좀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새누리당 지지층조차도 지금 돌아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제한다면 이 뭐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뭐 증거로 밝혀낼 수는 없으나 사실은 청와대가 이래저래 공천 과정에 상당히 좀 개입을 한 것으로 우리는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사실은 뭐 먼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됐건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은 사과를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청와대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청와대가 좀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응답하라 1988이 아니네요. 네. 응답하라 예. 청와대. 그렇군요. 자, 근데요, 지금 사실 이제 122석, 이 충격적인 결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과반이 아니라 제1당으로 올랐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무소속 후보들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선별적 복당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복당시켰을 때 대학이 좀 껄끄러운 상대들. 그러니까 예. 친박들 입장에서 좀 대학이 좀 껄끄러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예.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입당을 당분간 불허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입당을 추진을 하는. 그렇게 예.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원내 일당을 유지를 하는. 그래야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 자리도 일단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예. 이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기호 1번. 우리나라는 이 선거에서 굉장히 또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호 1번을 이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 2번이 되겠네요. 예. 그것을 예.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저기까지는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직까지는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생각한 바가 없다고 보는 게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거의 지금 패닉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친박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보수 신문들까지도 심지어 새누리당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예.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듯이 계속 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혹시 어중간한 180석보다는 친박으로 똘똘 뭉친 소수가 낫지 않겠냐 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과반을 못 차지했지만 과연 이 중에서 친박이 몇 명이냐를 더 신경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나?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을 거꾸로 타셔가지고 약간 늦으신 이진공 교수님 와 계십니다. 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가다 정신 차리니까 달리다. 예. 자,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단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고 보세요? 졌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크게 그래도 이겼죠. 왕광대 교수님. 누가 봐도 결과는 크게 이겼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본인의 더 기반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광주나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잃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지 않나라고는 보이지만 사실 수도권에서 거의 휩쓸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남 쪽에서도 뭐 6석이나 가지고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국 정당이 됐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하죠. 예, 이번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호남에도 좀 뭐 몇 석 얻긴 얻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다음 부산, 대구 여기까지 얻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지금 비례대표 호남 삭슬이 당했다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비례대표에서요. 국민의당한테 졌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정당 투표는 예. 정당 투표에서는 제2당이 된 거죠. 제2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 투표는 새누리당 1등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히 좀 국민의당에 비해서 대단히 좀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이겼기는 이겼지만 온전하게 이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과연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찍었을까? 저는 새누리당이 싫었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할 수 없이 찍으면서 교차투표로 비례대표를 국민의당에 많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찍으러 간다기보다는 이 안 좋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노의 민심이 표출될 때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만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거 완승의 글로벌 기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준이라 한다면 아니 뭐 그런 기준이 예, 있어요? 있죠. 단독 과반하는 게 사실은 이게 완승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이제 의석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뭐 10몇 석 더 얻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제1당이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는 있으나 사실은 단독 과반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 데는 이번에 그 유권자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 직전에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졌다. 19대 총선에 비해서 더. 그래서 고령층이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걸 좀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선거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결국은 이 운동장 자체를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일거에. 자, 이런 구조였다면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선거 전략을 잘 수립을 하고 새누리당하고 정말 유의미한 그런 그 선거 경쟁을 했더라면 단독 과반도 충분히 가능한 선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곳에서 드러나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더 이길 여지가 분명히 있었고 충청권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상당히 약진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렇죠. 좀 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서 PK 사실은 지역에서는 잘했을 이번에 그 유권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까지 줄 의향도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결국 그거를 다 못 받아먹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승자 뭐 누구든 다 인정하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당 아닙니까?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 20대 총선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양당이 못해서 그 역할에 부각된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당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력 그 승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여론조사 이제 추이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봐왔지만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치고 아하. 올라오고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이제 꺾고 하면서 점점 더 그 격차를 벌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이제 그런 과정 지켜보게 되면,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사실은 점수를 따가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확 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보통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 패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에서의 그 이른바 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함으로 해서 이른바 교차 투표를 통해서 뭐 지역구 이 투표는 어차피 국민의당 후보를 찍어도 이게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뭐 그냥 어차피 이렇다면 이제 그 새누리당을 견제하는 그런 표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선택을 해준 거로 해가지고 이긴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본인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보기 좀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더불어민주당은 기사회생했는데 그것도 아주 그 대약진을 했다. 이런 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분당 사태도 겪고 이랬는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왔는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또 나중에 비례대표 2번 때문에 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김종인 대표 이미지가 상당히 또 흐려졌어요. 퇴색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 보호자 비슷하게 나서고 함으로써 역시 저 당은 친노당이다, 뭐 문재인 당이다 이런 식의 또 인식을 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광주나 이 호남 쪽에서는 급격하게 국민의 당 쪽으로, 왜냐하면 기울어졌다. 그게 뭐 저 당 기대해봐야 친노당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그것 때문에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그러니까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완전히 갔으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좀 배척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오히려 더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도 교수님들과 평론가님들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잘했고 국민의당도 생각보다 훨씬 더 잘했지만 그것이 이제 본인들이 잘했던 거 플러스 저는 새누리당에 대한 그 보수층이 너무 실망을 해서 사실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강남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최저고 대구도 낮고 제 주변에서도 보수의 투표자들이 투표를 안 하러 갔어요, 거의. 그거는 내가 그동안 막 이렇게 지지했던 새누리당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른 당을 또 찍는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수층들의 투표권을 포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적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많은 표를 얻게 된 거죠. 아까 이종훈 박사님이 글로벌 기준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어제 총선 여소야대로 마감을 했는데 이 총선을 글로벌 미디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면 외신들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약해지는 경제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권을 심판했다. 그래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정책 추진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북한이 협박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도 실제 이것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가 표심을 좌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박 대통령 레임덕이 앞당겨질 거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고, 뉴욕타임즈도 그렇습니다. 선거 때 북한과의 갈등이 보수를 도와왔지만 이번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내분에 빠진 여당을 차가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또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미디어들은 주로 경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안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많이 얘기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경제 악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었고, 여기서 북한이나 이런 것은 중요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글로벌 미디어들은 글로벌 기준에 딱 맞춰서 분석을 하네요. 이게 뭐냐 하면 새누리당이 과반, 여당의 과반이 붕괴됐다. 여기에 사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일관되게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국정,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우리 지금 국내 언론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의외로 잘했네. 또는 제3당이 탄생했네.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관심 바뀌다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이 좀 전 가네요. 뭐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굉장히 정리를 잘 풍족도 올라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해외 언론이 참 중요하죠. 진짜 감사의 말씀. 시사탕탕이 드디어 글로벌 그럼요. 글로벌 미디어, 글로벌 프로그램이 된 거죠. 예, 고맙습니다.